네, 하나솔루션 한번 볼게요. 요즘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원전주와 함께 좀 손을 잡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어쩔 때는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I로 인한 전력 수요 폭발은 에너지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가중시켜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그리드 패리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효율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태양광이죠. 그래서 태양광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실적이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지만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그 컨센을 크게 상회를 했잖아요. 영업이익이 303억 원이었습니다. 1분기에 하나솔루션이요. 컨센서스가 607억 적자였어요. 적자가 흑자로 바뀐 것도 놀라운데, 흑자 규모가 300억이 넘었으니까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적자가 예상되는데 흑자를 냈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률이 22%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죠? 100원어치 팔면 22원을 남겼다라는 거니까 장사 자체도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 ABS 유동화라든지 TPO 자산매각, 금융서비스 등등등 포함해서 주거용 모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동사의 모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화학과 첨단 소재는 부진했고, 특히 화학은 앞으로도 진짜 힘듭니다. 국내에 상장된 화학주들 중에 주가 좋은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이 이제 부사업이거나 아니면 화학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화학 산업은 앞으로도 힘듭니다. 어차피 석탄 발전 산업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화학은 결국은 이제 중국이 미친 듯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그 저가 소비에만 특화가 돼 있었다라면 요즘에는 중국 시장도 질적 소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싸구려만 소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화학 산업은 무엇보다도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도 하지 않고 싸구려 화학 제품에 대한 이용 빈도도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화학 산업은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화학주가 올라간다면 낙폭과의 저가 매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 정도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화학 산업은 안 좋겠지만 신재생 산업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화학이 안 좋아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모듈 가격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 지금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뭐 인곳, 웨이퍼, 이런 이제 밸류체인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양광도 항상 어디가 공급 과잉이었죠? 중국이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아직 해소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네, 않았지만 우려감이 충분히 좀 많이 반영이 됐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태양광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하려는 계획들을 짜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어를 보면 이제 하나솔루션의 피어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스트솔라가 굉장히 좀 위에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하나솔루션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피어가 살짝 올라갔을 수도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이제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체인 가격을 보시면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가격이 다 바닥. 특히 폴리실리콘은 이제 변동이 커요, 그죠? 제일 기초 소재잖아요, 태양광에. 그래서 급등을 했다가 급락 이후에 바닥을 완전히 박박 끼고 있다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 가격 흐름들을 보면 조금씩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단 먼저 올라주는 게 좋겠죠. 그럼 웨이퍼 셀 모듈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으로 그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꾸준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는 게 그 IRA 관련된 개편이었어요. 이게 이제 기사가 긴데 쉽게 말하면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 보조금이 들어가는 분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신재생 사업이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발전에 대한 효율이 좋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원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끝나는 기간을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악재가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그 태양광 밸류체인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에 따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우솔루션은 앞서 중국 계열 법인을 정리하면서 공급망 구조를 선제적으로 재편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을 치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가 강해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선제적으로 중국 계열 법인을 정리하면서 공급망 구조를 재편했고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이미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제 세액공제의 축소가 오히려 하나솔루션의 TPO 사업의 반사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 TPO 사업은 제3자 소유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태양광 뭐 천장 같은 데 이렇게 태양광 설치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설치를 하면 집주인이 돈을 내고 그 태양광 설비를 사요. 사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대여를 해줍니다. 집에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설치를 하나솔루션에서 해주고 대여를 해줘요. 이게 이제 3자 소유 사업인데 직접적인 매출 방식보다 훨씬 더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호응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PO는 고객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TPO를 통해서 하나솔루션이 고객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상품 출시 이후에 10월까지 미국 내 6개 주에서 1만 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죠.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기간이 줄어도 하나솔루션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공매도 3만 건 이상 증가. 근데 이 공매도를 잘 보셔야 돼요. 공매도가 많다라고 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라는 건 뭐죠? 주식을 빌려서 판 거예요.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판 거예요? 앞으로 팔 거예요? 이미 판 겁니다. 그럼 무서운 건 뭐죠? 주가가 많이 팔아야 떨어지죠. 과거에 많이 팔았던 건 상관없어요. 그건 이미 반영된 거니까. 앞으로 많이 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았다는 건 뭐예요? 빌려서 이미 판 게 많았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3만 건이다 딱 찍히면 뭐예요? 3만 건이 이미 팔린 거죠. 그죠? 근데 공매도는 없는 걸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시 사야 됩니다. 공매도가 많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주식을 다시 사야 된다라는 말이 되고 주식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의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많다라는 걸 굳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경계할 부분은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는 이제 빌린 물량이에요. 근데 빌리고 아직 안 나온 물량이죠. 근데 대차 잔고는 보통 공매도를 하려고 대차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빌려 놓는 거죠. 매도할 시기를 점치려고. 그럼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경계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공매도가 단순히 증가했다. 그건 이미 매도가 나온 겁니다. 끝났어요. 근데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뭐예요? 향후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공매도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 요건 약간 경계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제 유튜브에 그 공매도와 대차 잔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매도 증가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대차 잔고 추이를 잘 보자. 그리고 공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공매도를 친 쪽이 주식을 언젠간 사야 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은 밸류로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적자가 이제 한번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다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꾸준히 흑자면 밸류를 PER을 보기가 좋아요. 동종업계 제 비교하면 되니까. 근데 적자가 났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PER을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PBR을 보면 5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38,000원이니까 당연히 1배 이하죠. 그래서 일단 PER 비교가 좀 어려워서 BPS로 봤을 때 55,000원이니까 주당 순자산이 쉽게 말해서 38,000원에 사서 이거 자산 다 털면 55,000원 나온다는 소리죠.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딱히 이게 비싸진 않구나. 배당금도 한 300원 정도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신재생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조금 올라왔는데 5일 이평선을 살짝 깼다가 안 깼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길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라왔다. 이 정도로 봐야겠죠. 저는 이제 손절가만 잡으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탈가가 이 정도 되겠죠. 저가 35,200원 정도. 요 루트를 만약에 종가로 깨면 20일 이평선 근처까지도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 가격 35,200원을 안 깨는지, 안 깬다면 보유, 깬다면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 정도의 관점.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손절가를 요 정도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4750원 한 번만 뚫어내면 4만원 중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35,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전과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열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이슈 나올 때마다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